자, 여러분 업사이클 리서치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자, 이제 연일 시장이 상호 관세 문제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한번 출렁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지금 터닝도 안 되고 반등 정도는 하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제 우리가 새벽에 또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짠 하고 시작될 수가 있을 텐데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이 투자에 어떠한 지혜를 좀 발휘를 해야 될지 좀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자, 어떻게들 보십니까? 네, 우리 변영희 대표님. 네. 참 이게 참 시장에 뭐 핑계거리라면 핑계일 수도 있고 가장 큰 뭐 시장의 영향 중에 하나가 관세죠. 관세가 다시 조금 완화될 것이다라고 하면 시장이 조금 반등 나왔다가 다시금 뭐 영구적으로 시행한다. 뭐 협상 여지가 없다. 뭐 이렇게 좀 강경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나올 때면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 증시의 낙폭이 좀 가장 큰 이유, 네.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조정이 가장 크게 좀 작용했던 것이 관세 리스크가 좀 현실화되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관세가 부과돼서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로 인해서 촉발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우려감들. 특히나 최근에 발표됐던 우리가 이 3월 데이터죠. 3월이 맞나요? 지금 2월 PC 지표인가요 이게? 네. 2월 PC 지표가 이 우리가 근원 PC 지표로 가서 이 부분이 시장의 컨센 대비 한 0.1% 정도가 올랐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오히려 관세가 현실화가 되기 이전 수치에서 0.1%가 상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 4월을 좀 기점으로 해서 관세가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보편화가 좀 되면 이 부분에 관련된 수입 물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분명 4월 내지 5월 달 충분히 전 뭐 PPI 지표에 상당한 좀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간의 물가 상승 부담은 오히려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좀 우려될 수 있는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만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빠르게 좀 냉각되고 있는 기조가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게 첫 번째가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4분기 데이터 12월 달에 굉장히 좀 소비 지출이 좋았는데 1월 데이터가 좀 부진했고 2월 데이터가 큰 폭으로 좀 부진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전반적인 뭐 소비자 신뢰 지수도 크게 좀 하회했던 부분들. 어제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수도 부진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조들이 물가는 올라가고 오히려 성장은 낮아지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현실화가 되는 그런 우려감들이 사실상 시장에 가장 큰 조정의 빌미가 좀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관건은 지금 뭐 현지 시각으로 미국에서 4월 3일이죠. 4월 3일 오전 5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입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이 상호관세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 뭐 국가 리스트라든가 품목 같은 것들이 구체화가 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영향들은 오늘 가장 중요한 어떤 증시 방향성, 단기적인 어떤 방향성의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상황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좀 완화되는 이제 마지노선을 앞에 두고요. 조금 완화되는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아무래도 우려감들이 현실화되는 상황들. 그래서 정말 사실 작년 4월 달에도 신기하게 작년 4월에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서 시장을 한번 밀었었거든요. 4월 달 내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1년 지나서 지금 또 상황은 약간 다릅니다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고, 또 여기에다가 뭐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감까지도 쓱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과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여기에 또 의견을 좀 우리 보내주시죠. 우리 유창현 본부장님. 어렵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우리 예단할 수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관세 관련해서 우리 예단하지 말자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그래서 이제 뭐 업사부인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좀 현금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우리가 3월 달에는 정강 후약, 그러니까 3월 한 중순 이후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3월 말쯤 가면은 뭐 관세 그리고 공매도 뭐 탄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다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좀 기다리자. 그러니까 예단하지 말고 저는 최소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일단 스탑.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매매에 대한 그러니까 부분들.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괜찮은 쪽은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런 괜찮은 쪽이라는 게 사실은 한 2,000개 중에서 한 열 몇 개밖에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딱 잡을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다음 주 월요일 오전, 그러니까 주말까지는 좀 확인을 하고 차라리 좀 비싸게 주더라도 그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변영희 대표님하고 같이 방송했을 때가 현대차가 미국에 31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막 급등을 했었을 때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BMW는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10,000에서 15,000달러까지. 도요타도 마찬가지예요. 도요타도 보조금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체가 금액을 자동차 값을 안 올린다 그랬어요. 자기가 떠안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트럼프가 현대차만 세금 안 면해줄게 이렇게 말을 할지 안 할지 난 못 믿겠다 말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현대차가 다 빠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무엇이 정답인지 모를 때는 조금은 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하고 최소한 빠르면 뭐 금요일 오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초반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주말까지는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새벽,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5시에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FOMC랑 또 다르잖아요. FOMC는 금리 동결, 인상, 인하, 그리고 FOMC 의원들이 동결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이거를 보면 끝인데 이거는 어떤 쪽에는 어떤 항목에는 뭐 20%, 어떤 항목에는 뭐 10%, 뭐 이렇게 뭐 나왔을 때 이걸 언제 다 계산을 해? 그렇기 때문에 조금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섣불리 우리가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예단하지 말고 결과가 이미 나오고 나서 그에 따라서 또 시장 반응까지 그쵸. 아예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대응하면 좋겠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런 부분 조심하세요 이랬으면 좋겠다 현금을 좀 갖고 있읍시다 전략은 저도 계속 그런 얘기들을 드리긴 했지만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실적으로 그 계좌를 정말 야 그래 이번에 일단 내가 읍참마속의 마음으로다가 좀 잘랐다가 현금 갖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하고 참 그러면 좋을 수도 있는데 아마 잘 안 안 되셨을 거예요. 분도 계실 텐데 네. 근데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만약 주식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상한 종목이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최악의 경우 뭐 아까 자동차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뭐 최악의 경우 지난주 화요일에 최고점에 그 대체 거래소에서 시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이 크실 수 있어요. 그쵸. 사실은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일단 기다리자. 그냥 팔지도 말고. 아직은 네, 사지도 그러니까 뭐 추가 매수 하지만 기다리는 게 맞고 근데 좀 이상한 테마주들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이게 반등이 시원찮으면 좀 정리를 좀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는 사실 이제 공매도가 네. 또 시행되면서 그에 따라서 지금 좀 압박을 받는 섹터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쪽에 있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는 좀 정리해 주는 게 아무래도 좀 좋긴 그쵸. 하겠죠. 네, 그런 종목군들 그건 조심하는 게 맞죠.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이제 우리가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이 관세 문제 부분들에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관세의 피해주가 아닌 피해갈 수 있는 업종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그걸 좀 선별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아직 사실은 장이 막 3월 31일 날이랄지 지금 4월 2일이랄지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많죠.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에 네. 있긴 하지만 또 그 와중에 그 가뭄에 그 콩나듯이 조금씩 올라가는 뭐 화장품 정도랄지 또 몇몇 개 있어요. 대선주도 일단 근데 대선주는 또 따로 또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원체 또 폭등하니까 자 어느 쪽 좀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일단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수혜주가 뭔가 굉장히 좀 많이 찾고 또 고민을 좀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뭐 저는 투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미국에 많이 팔지 않는 물건, 그러니까 미국에 많이 팔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상 관세 피해주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세가 뭐 현실화가 되는 부분들, 상호관세가 20% 정도인데 그런데 우리가 현재 FTA 협정 내용들을 보면 미국이랑 한국이랑 상당수 품목이 지금 거의 뭐 면세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더 많이 재미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교역품에 관련돼서 일부 부분에 대한 관세를 더 부과해서 부과하든지 아니면 수입량을 한국이 더 늘리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협상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겠지만 이걸 좀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미국에 많이 팔고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누이가 좀 될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뭐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제한적인 내수 시장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는 뭐 통신주 같은 기업들, 그리고 내지는 뭐 엔터주 같은 기업들, 네. 그리고 방산과 조선 기업들, 뭐 금융주, 그다음에 뭐 국내 소비주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일단 뭐 관세 리스크에서 좀 제한적인 관세 프리존이다라고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런 종목이 다 좋은가라는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센티나 뭐 펀더 관점에서 좋으면 뭐 엔터주가 좀 가장 좀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가장 좀 강하게 좀 올랐었고, 최근에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엔터주 수급이 좀 좋은데 최근 한 3분의 1 정도는 4대 엔터사들이 일부 좀 조정이 좀 있었지만, 올해 오히려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뭐 실적의 가시성 부분, 그리고 중국의 문화사절단 방문 방한 이후에 가시적인 어떤 중국과의 문화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국 시장에 관련된 계약 부분들이 재차 과거처럼 좀 조금 더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조를 좀 보여준다면 엔터주가 좀 대안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조선과 방산주의 경우에는 미국의 정책 수혜주 내지는 군비 증강에 관련된 수혜가 좀 될 수 있는데,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고, 시장 조정에서는 관세 리스크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시장이 밀릴 때 같이 밀리는 경향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데, 그렇지만 이런 과대낙폭 구간들은 저는 오히려 성장성 관점에서 특히나 뭐 LNG 선사에 관련된 밸류체인 구성하고 있는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의 경우에는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일단은 관세와는 조금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자, 엔터. 사실 이거 우리 연말에서부터 계속 좀 그렇죠. 꾸준하게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 최근까지도 지금 사실 뭐 SM 뭐 그다음에 네, YG 엔터 YG 등등 이제 고러한 또 대형 엔터를 비롯해서 또 좋은 모습들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은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들 니네가 어쩔 거야? 자기네들도 선택권이 없거든요, 사실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선 혹은 이제 MRO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방산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3월 31일 날 다 같이 폭락했다가 빠르게 4월 1일 들어 올린 또 섹터 중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방산, 조선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눈으로 보여진 게 아닌가. 역시 선택할 것은 아직 그 두 섹터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아직은 주도주군에 있다. 많이 밀리면 그쪽은 접근해도 되는 그런 섹터이고, 거기 플러스 엔터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차희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거의 비슷한 생각이에요. 네네네. 첫 번째는 관세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는 쪽을 보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K 뷰티 관련된 기업들이 뷰티. 최근에 좀 많이 좋았어요. 화장품, 뭐 그리고, 미용, 의료 뭐 이런 쪽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파마 리서치 좀 비싸긴 한데 뭐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그래서 이어가고 신고가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진출, 또 미국에도 진출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데, 파마 리서치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뭐 휴젤이라든지 그리고 휴메딕스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아직 에너지가 모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차트를 본다라면. 그리고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도 요즘엔 좋아요. 네. 레이저 옵텍 같은 경우는 네. 오늘 약간 윗꼬리가 나왔지만 장중에 오늘 15%. 맞습니다. 아침 4월 2일 기준에 네. 아침에 이제 급등으로 출발. 이건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뭐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네. 금요일에 주말 전략에 우리 주말 전략에서 그 말씀드렸었죠. 일요일 날 올라간 영상에서 제가 이제 우리 유차희 본부장님이 열심히 그 레이저 옵틱을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러고 있다가 제가 원래 우리 유차희 본부장님 종목 주워 먹기를 잘하는데 나 요거는 한번 주워 먹기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제가. 그러니까요. 레이저 옵틱을. 그래서 어제 4월 1일 날 네. 제가 이제 3월 30일에는 너무 시장이 폭락해서 감히 건드릴 생각을 못 했는데, 4월 1일 날 매수를 좀 들어갔다가 오늘 아침에 또 낼름 네. 팔고 다시 떨어지면서 또 이제 조금씩 잡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네. 덕분에 아주 또 쫀쫀한 수익이 또 잘 나왔어요. 그래서 레이저 네. 옵텍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흉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케어해 주는데 특화된 미용 의료기기인데, 또 원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도 좀 끼임새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용 의료기기 쪽을 본다라면 이런 쪽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이 이번 주에 좀 좋았어요. 맞습니다. 실리콘 2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 반등 좀 제법 좋죠. 네. 뭐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빠진 상황에서 반등 준 거고 코스맥스도 뭐 무너질 것 같았는데 좀 살아날리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종목이 치고 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을 본다라면 전 코스맥스 하나 정도만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뷰티 쪽이 결국에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를 부과해도 경쟁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그 사용이 늘어나고 또 우리 관광객도 늘어난다는 부분들 이런 것을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는 뭐 이따가도 한번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국내 정치적 이슈들 이런 것도 감안한다라면 엔터주들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저는 우리가 그리고 이제 경기 방어주로 묶이는데 저는 사실 경기 방어주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지만 탄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네. 하지만 황제주를 노리는 삼양식품. 삼양식품. 네, 삼양식품 정도는 경기 방어주에서 내가 보겠다. 그러면 삼양식품 정도만 좀 뭐 얘도 수출 나름 수출 많이 잘 하는데 네. 많이 하는데 삼양식품은 거의 독보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세의 피해주들 그러니까 피해주가 아니라 관세를 피해 갈 수 있는 무풍지대에 있는 거고 그냥 관세를 내가 온 몸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기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딱 하나만 보자. 삼성전자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삼성전자가 네.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네. 삼성전자가 안 꺾인다라면 이거 안 꺾였어요 지금.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하이닉스는 조금 꺾였잖아 사실은. 왜냐면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약간 애매하잖아요. 여기서도 조금 조정을 좀 세게 받고 올라온 반등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 근데 삼성전자는 조정이 없었어요 거의. 네, 없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각자 네. 관점은 다르지만. 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원을 치고 나간다 이번에 그러면 삼성전자향 반도체 뭐 CXL 뭐 유리기판보다는 CXL 소캠 소캠. 뭐 이런 쪽 또 레거시 반도체 요쪽을 저는 몸으로 한번 그러니까 관세를 내가 한번 대항해 보겠다 하면 이런 거를 좀 지표로 놓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이제 4월 3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3일 새벽 5시부터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현실로 딱 다가오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그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까지 확실하게 좀 보고 조금은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겠고 기왕에 현재 같으면 계속해서 관세 시끌시끌하니 좀 그것과는 피해 갈 수 있는 종목들 주식들 쭉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쪽 관련돼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일단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 최근에 공매도 영향 그 다음에 이제 4월 4일 11시에 이제 탄핵 선고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제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에 따라서 시장 영향은 어떠할까 이제 다음 영상에서 우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